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얼마 전 하스에서 방출당한 니키타 마제핀. 니키타가 활동하던 시절 그는 러시아 국기 대신 RAF,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연맹 깃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랑프리 1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러시아 국가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2014년 무렵 터진 러시아의 올림픽 도핑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핵심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정교한 약물 스케줄 및 도핑 테스트를 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선수에게 적용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초에는 육상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올림픽 종목에 걸쳐 이와 같은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게 적발됐고, 결국 IOC를 비롯해 각 스포츠 국제연맹은 러시아 국적으로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출신 포뮬러1 드라이버 니키타 마제핀도 러시아 국기가 아닌 러시아 자동차 연맹 소속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비료 회사인 우랄칼리의 로고가 러시아 국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됐을 정도로 징계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핑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건 역시나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암 환자가 회복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체력을 요구한다는 뚜르 드 프랑스 7회 연속 우승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전 세계가 그에게 찬사와 환호를 보냈죠. 물론 현역 시절에도 그는 수없이 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이 왜 애써 위험한 약물을 하겠느냐며 반박한 그를 향해 더 큰 명예와 돈이 주어졌죠. 하지만 훗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는 자신이 약물을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뚜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로드바이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주로 EPO라는 혈액 증폭 호르몬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도핑 테스트에 EPO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자가 혈액 주입 방법과 같은 치밀한 수법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위 방식은 혈액 내 적혈구 양을 증폭시켜 근 피로도를 격감시키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기법도 자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고환암이 도핑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의혹까지 돌았고, 최근 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한 그는 그간 획득한 모든 우승 기록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분명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걸릴 수 있으며 그간 쌓은 명예가 결코 정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과 도핑 기법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던 건 결국 신체 한계를 뛰어넘을 노력보다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근육 사용량이 극도로 심한 사이클이나 육상을 비롯해 도핑이 적발된 분야는 실로 다양합니다. 수영을 비롯해 야구에서도 도핑 사례는 심심찮게 발견되죠.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는 아예 약쟁이들의 전성시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약물 사용이 빈번했습니다. 이들 역시 불법임을 알면서도 약물을 사용한 이유는 랜스 암스트롱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돈과 명예를 쫓는 욕심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모터스포츠는 어떨까요? 어떤 시각에서는 모터스포츠는 비교적 약물에 청정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나 육상처럼 신체 사용량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터스포츠도 청정한 곳은 아닙니다. 대신 사이클 육상처럼 근육 사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약물보다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물 사용이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덱세드린입니다. 덱세드린은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메스암페타민과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구성 성분은 좀 다른 편입니다. 대신 효과는 비슷한 편이에요. 이 약물은 주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원래 ADHD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도파민이 극도로 분비되면 인간은 한계치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일부 마약 사용자들이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도 도파민의 분비가 정상 수치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었죠. 이 외에도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도 이따금 사용됐습니다. 드로스타놀론이나 아나스트로졸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주로 쓰였는데 근육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입니다. 이 약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두 강력한 에스트로겐 억제제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량은 증가하죠. 원래는 이 약물이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라고 해요. 이런 약물 말고도 충격적이게도 코카인이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벤조일레코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덱세드린처럼 집중력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메틸헥사나민처럼 흥분을 유발하는 약물도 쓰였습니다. 이렇게 모터스포츠는 주로 집중력을 배가시키는 향정신성 약물이 많이 쓰였는데요. 이유는 스피드와 경쟁 상황에 보다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터스포츠의 경우는 약물 사용 적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것이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2014년 포뮬러2에서 벤조일레코닌 사용 사례가 적발됐고 2018년 WEC에서도 아나스트로졸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인디카, 나스카에서도 약물 사용 적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죠. 그래서 지금도 모터스포츠 선수들은 수시로 도핑 테스트를 받습니다. 과거 발테리 보타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 갑자기 자택으로 찾아온 FIA 약물 검사관들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발테리는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어 당당히 도핑 테스트를 받았지만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들의 노크가 모터스포츠계에도 존재합니다. 도핑 테스트의 기법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변과 혈액 그리고 머리카락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스포츠보다는 비교적 조용한 것 같지만 모터스포츠에서도 도핑은 최악의 부정으로 여기고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도핑에 적발되는 드라이버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역시 다른 스포츠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는 성과를 얻고 그로 인해 더 큰 돈과 명예를 쉽게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최소 6개월 출전 정지부터 라이센스 박탈, 그리고 최대 15,000유로의 벌금, 그리고 영구 제명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터스포츠조차 도핑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핑에 대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신체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쓴다면 차라리 인정하고 다 같이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경쟁해보는 건 어떠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도핑은 스포츠의 본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순수한 능력만으로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감동과 환희, 그리고 그 속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핑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상업적 욕망으로 무너뜨리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처럼 아무리 훌륭한 기록을 달성한 선수라도 도핑이 발각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물론 단 한 명의 팬조차 곁에 남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독특한 소재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